예,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큰 이벤트가 하나 지나고 시장은 상승세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시황 해설은 박건희 KB증권 프라임 클럽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어제요. 자기는 그냥 잤는데 네. 오늘 새벽을 대비해서 네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며칠 주무시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제 다들 미국 증시 보니까 예. 워치를 어떻게 하셨나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를 하셨군요. 주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쨌든 엔비디아 반도체 얘기가 중심이죠. 네. 예, 잘 달리는, 못 말리는, 네. 엔비디아의 독주, AI 반도체, 국내 반도체 업체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입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뭐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실적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는데요. 네. 주가도 시간에서 올랐고요. 해석 좀 해주시고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주세요. 제가 어제 실적 발표를 새벽 6시 20분에 딱 하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이죠. 네. 그거 딱 보고 출근을 딱 하는데 네. 사실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쭉 빠졌어요. 네. 빠지다가 저감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반등을 줘서 시간으로 이제 상승을 해서 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왔죠. 네. 국내 반도체주들한테는 참 큰 기회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엔비디아 그 실적 추이부터 저희 도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뭐 제가 이제 오전에 부랴부랴 출근해서 네. 준비를 했는데 저 밑에 이제 그래프를 저는 좀 유심히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만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저 파란색 그래프인데. 아, 밑에 있는 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나오죠. 데이터 센터 매출 부분이 한 40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전년 대비. 근데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저 빨간색 그래프인데 고점 찍고서 좀 밀리는 부분을 보였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저게 이제 성장률이죠. 전 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당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성장성은 좀 찍고서 밀린다는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붐이 이제 2023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일어날 때부터 이미 지금 뭐 그 매출 부분에서는 좀 찍고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엔비디아가 솔직히 매출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그 매출 부분은 AMD라든지 다른 업체로 만약에 뺏겼다. 그렇게 손치더라도 저희 국내에 있는 HBM 관련주들은 갈 수밖에 없는 위치다. 자, 왜냐하면 파이가 커지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가져가든 AMD가 가져가든지 간에 HBM은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오늘 뭐 HBM 관련주들 업종이 가장 뭐 제일 뭐 탑으로 현재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 엔비디아는 워낙 이제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 파이 자체가 커지는데 동의하고요, 그죠? 그 네. 동의하는 그 가운데 엔비디아의 좀 이 캐파를 빼서 오는 쪽이 이제 최근에 가장 AMD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AMD는 상황이 어때요? 네. AMD도 사실은 네. 제가 이것도 네. 하나 좀 도표를 준비를 했는데 예. 이게 뭐 시장에서는 사실 자기 회사들만의 그 입맛에 맞춰서 좀 비교를 하긴 했었을 텐데 어쨌든 시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AI의 반도체 성능 비교를 보시면 그 연산 추론 쪽을 하는 부분이 저 파란색 부분으로 돼 있는 숫자가 있을 텐데 AMD가 사실 엔비디아보다 숫자가 더 높죠. 뭐 1000, 200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네. 그게 사실 그 AI 추론이나 학습에 관련돼 있는 게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거를 사실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H100 기준이고 H200이나 신제품이 나오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근데 현재 그렇게 되면 AMD 같은 경우도 계속 개발을 하고 예. 있으니까 현재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MD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네. 저러한 GPU에는 HBM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주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자, 성능 부분에 대한 제가 도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GPU 성능은 HBM보다 훨씬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GPU 부분 쪽은 저 위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은 성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녹색 부분의 D램 쪽에 대한 성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출시 양산 예정인 HBM3E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하이닉스 쪽에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는 그 HBM이 발전하는 단계가 어떤 형태로 가는지 거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좀 얻어서 관련주라든지 관심주를 예. 가지고 싶은데 도표 하나만 제가 또 딱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얘기는 어쨌든 예, 예.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얘기했지만 국내 반도체 쪽은 지금 주목해야 될 쪽은 HBM이다. 네, 맞습니다. 다시 HBM이다. 사실 HBM 먼저 부각했다가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 이렇게 좀 순환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HBM을 주목하자는 말씀이시고, 그 근거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보면 제가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HBM3가 아까 말씀드렸지 3월 달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상반기가 원래 그 예정이었는데 저 엊그저께 뉴스 중에 3월 달에 앞당겼군요. 앞당기는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적층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저 도표에서 보면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적층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잘 보이실 거예요. 그 4단 쪽에서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지금 현재 3E가 이제 12단까지 가고 그리고 HBM4 같은 경우가 이제 2025년도에 이제 16단까지 이제 양산이 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저 성능을 끌어올려야지만 GPU에 걸맞는 이러한 메모리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어떤 거를 일단 보면은 일단은 D램 층수가 높아지는 게 있으니까 D램은 뭐 200단, 300단 쌌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네, D램은. HBM은 아직은 그건 아닌데 단계적으로 여기도 계속 쌓는 기술을 적용을 해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쌓는데 웨이퍼를 얇게 깎아야 되고 더 이제 층수가 높아지니까요. 근데 층수만 높아지면은 뭐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1024개가 있는데 저 2048개까지 이렇게 늘어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높게 쌓고 엘리베이터 그 입출력 단자죠. 그거 많이 뚫어놓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잘 붙이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순환돼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제일 처음에 보면 한미반도체, 오늘도 한미반도체가 좀 강하게 좀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붙이는 쪽에서 이제 TC 본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TC 본더 쪽이 SK 하이닉스의 그 한미반도체가 주가 아니었었거든요, 사실은. 저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싱가포르에 ASMPT라는 그 본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하이닉스의 대부분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가 이게 한미반도체가 기술 개발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회사를 뛰어넘어서 효율성이 이제 4배까지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TC 본더 쪽에서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이게 2025년도 이후도 계속해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정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을 해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안 하고 옆으로 횡보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 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항상 관심에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확인해준 AI 시장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국내는 단연 HBM 관련주를 다시 주목해야 된다. 뭐 가장 1순위는 SK 하이닉스일 거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한미 반도체, TC 본더 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탑픽 관심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제 몇 종목 조금 더 이제 소개를 좋습니다.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얇게 자르고 붙이고 요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해서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렸고 일단 얇게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봤는데 사실 저희 다 아는 업체이기는 한데 저 업체들이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소프트웨어로 또 갔다가 어디로도 갔다가 소재로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조정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얇게 자르는 게 이오 테크닉스예요? 예, 자르고 뚫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르는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단수를 아까 전에 높게 쌓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웨이퍼를 얇게 자르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디스코사라는 게 이제 그라인드하고 그 브라이드 해가지고 자르는 쪽에서 굉장히 1위 업체인데 국내 업체도 저는 이제 해외 업체에 관심이 뭐 딱히 없으시다면 대안책으로 국내 업체들한테는 이오 테크닉스가 맞는데 자 일단은 자르는데 브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톱니바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첨단 시대에 톱니바퀴를 가지고 이렇게 톱날이 나 있는 걸 가지고 웨이퍼를 자른다? 그게 상상이 되지 않죠. 레이저로 잘라야죠. 그렇죠. 레이저로 예. 잘라야 되겠죠. 근데 현재도 이렇게 톱니바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걸로 자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긴 해요. 하지만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느낌이 딱 나죠.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자르는 쪽에서 일단 그루빙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를 때 이제 그냥 자를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둑판처럼 이렇게 새겨요, 선을. 그 선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를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서 스텔스라고 하죠. 레이저 스텔스라고 해가지고 레이저를 이렇게 쭉 쏘면은 겉에서부터 잘리는 게 아니고 속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초음파 이렇게 치료하듯이 안쪽에 있는 속근육을 딱 치료하듯이 거기서부터 웨이퍼를 자르는 쪽을 이제 스텔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 이제 레이저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뚫어주는 거. TSV 쪽 있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공정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프로텍도 이제 주가가 크게 못 올라서 기술력이나 이런 트렌드에 맞는데 관심에 이오 테크닉스는 설명해 주셨고 한미반도체는 좀 알고 있고 프로텍은 어떤 영역이에요? 예. 자 프로텍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업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이제 HBM 쪽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딩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레이저라고 있죠. LAB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붙이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오븐에서 붙이는 거. 근데 오븐에서 이렇게 HBM을 이렇게 쭉 쌓고서 오븐에서 한 번에 붙이려고 하면은 이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레이저를 가지고 하나 놓고 하나 붙이고 순간적으로 하나 놓고 하나 붙이고 해서 구부러지는 걸 막은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TC 본더로 갖다가 촥 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텍의 이제 레이저 쪽이 이제 단수가 올라갈수록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산화에 성공한 LAB도 특히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 쪽에서 이오 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프로텍을 설명해 주셨고, 네 여기까지? 또 있어요? 타픽이 하나 있죠. 타픽 있어요. 예. 네, 마지막 타픽을 이제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페스 아크를 제가 이제 타픽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가고 엄청 강했는데요. 예, 네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네. 오늘도 뭐 좀 고점에서는 좀 밀렸지만 예. 강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AGI라고 해서 범용 AI를 개발을 하겠다. 사실 엔비디아의 GPU가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그랬죠. 예, 그렇죠. 예. 완전히 100% 전용의 그 AI 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I만을 위한 범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 칩이 더 미세화되고 더 작아지고 AI만을 위한 거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선폭이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새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삼성의 갤럭시 24 출시한 엑시노스 2400도 보면은 AI를 탑재했지 않습니까? 그 일례로 놓고 보면은
엑시노스 24 같은 경우도 그 FO 그 PLP라고 해가지고 팬아웃이라는 이러한 패키징의 그 기술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네페스 아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테스트 쪽이잖아요. 이쪽은 예, 테스트 보니까. 맞습니다. 테스트 기업인데. 예. 네. 근데 테스트 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네페스 아크가 부각되는 건 뭐예요? 삼성하고의 관계예요? 네, 맞습니다. 네. 부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AP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AP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쪽 관련돼 있는 테스트거든요. 근데 엑시노스 2400이 요새 호평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괜찮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삼성전자가 향후에 출시한 AI 관련된 칩들이 이제는 다른 업체들한테 안 뺏기고 더 주도를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거기에 맞물려서 AGI라는 범용 AI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끌려져서 네페스 아크가 이런 선단 공정에서 테스트하는 데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업체 중에서 레거시라고 하죠. 전통적인 거에 특화된 업체도 있는데 이 회사는 약 선단, 첨단 이쪽에 네. 특화가 돼 있어서 특히 관심에 있습니다. 미세화, 선단공정. 선단공정 지난번에 이게 선에서 맨 앞에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미세화 이제 아주 미세화하는 공정이고요. 그러면 네페스 아크는 특별히 가격은 제시는 안 하실 겁니까? 네. 예. 네. 일단은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오늘도 좀 올라가는데 조정 시에 좀 눌림목 매수 정도 그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예. 약간 중장기 투자로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엔비디아 효과에서 반도체 HBM 쪽 얘기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프로텍 그리고 네페스 아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기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건희 KB증권 프라임 클럽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